네, 빌 클린턴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이 있죠. 문제는 경제야. 옆에 또 한 말이 있었죠. 이 바보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국민의힘 이해운 전 의원 직접 모시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의원님을 뵌 게 16년 전이죠? 무려 2004년에 네. 제가 한나라당 출입할 때 맞아요. 천막당사 근처에서. 천막당사 근처에서 예. 그때 밥 먹었었는데. 예, 그땐 정말 여기자가 없어가지고 칠공주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네, 있었어요. 맞아요. 예. 여기자 7명 있다고 해서 칠공주들이 예. 아주 설치면서 기사를 썼는데 너무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 벌써. 네. 그래도 이렇게 여기자들이 많아진 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반갑고요. 네.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현안 네. 이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경제학자이시니까 먼저 얼마 전에 그 15일이었죠. 주가 3천 시대를 전망했던 문 대통령을 향해서 예. 참모진 경질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좀 오해, 뭐 사실들이 겹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네. 이게 먼저 민주당이 제 주장의 논점을 바꿔버렸어요. 뒤바꿔버렸어요. 어떻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모르고 이렇게 뒤바꿨나?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알면서 제 지적이 아프니까 뒤바꾼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네. 뭐냐면 저는 3천 안 갈 거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3천이 가는 그 상황이 정말 위험하다라고 한 거거든요. 위험하다. 예, 근데 민주당은 3천 갈 거다. 이해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막 했어요. 어쨌든 저는 3천 가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왜 말씀드리냐면 네. 현재 2,770쯤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거품이 많이 껴 있다는 게 이제 실증 분석 결과 나옵니다. 네네. 이거는 뭐 과학적인 거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전문가들이 다 분석한 거에 의하면 현재 수출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27% 거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유동성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주가가 오른다 다 그러시잖아요. 유동성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15%는 거품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3천 가면 거품이 더 심해지겠죠. 왜 거품이 왜 무서운 건가? 네. 우리 다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일본이 벚꽃 경기 플라자 합의 때 앵고가 되면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것처럼 경제가 완전 흐드러지게 좋았다고 막 5년 간 때 네네. 난리 났었잖아요. 80년대 플러스. 예, 1985년이니까 90년대 초반까지 갔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오래 가질 못합니다. 이런 거품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어요. 네. 터졌을 때 그때 완전히 일본 경제가 폭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자살하고 온갖 어려움에 내몰리면서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그때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오기 때문에 거품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거품 막 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신중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투자도 하고 이걸 받아들이도록 네. 공직자는 그런 위험을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단도리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재부 차관이 보면은 네. 대통령 발언 며칠 전에 이 경고를 했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폭락의 위험이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 발언문에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사실 뭐 참모들이 조언하는 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통령 발언에 이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마치 부추기는 듯한 네. 그런 발언을 넣은 참모들은 대통령이 경질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거품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다들 미리미리 걱정합니다. 해야 왜냐하면 지금 된다. 또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 미국 경기가 이제 회복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에 찬 얘기들이 지금 막 이렇게 네. 주식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 돌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또 거품이 더 끼거든요. 굉장히 좀 이렇게 걱정돼서 신중해야 될 상황이죠. 네. 뭐 경제학자로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는 뭐 알겠고요. 근데 사실 이제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부동산도 막히고 돈은 넘쳐난다고 하고 네. 제 주변에 없는 돈이 왜 이렇게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은 넘쳐나고 그러니까 마지막 뭐 유일한 희망 특히 뭐 직장인들 뭐 따로 뭐 투잡 들 것도 아니고 부동산 할 것도 아니니까 결국 이제 주식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고 실제 그런 일부 어떤 성향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갈 때까지 내몰려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이제 현 정부는 굉장히 막는 편이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초저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은 사실 마이너스 금리예요. 네네.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죠. 그러니 이 돈을 어딘가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 네. 넣을 때가 이제 주식시장밖에 안 보이니까 가는 건데 그렇죠. 네. 문제는 주식시장에 가더라도 이 거품이라는 것을 알고 이 거품이 터질 위험도 있다 이런 걸 잘 알고 종목도 신중하게 아주 장기적으로 단단한데 이런 데 이제 골라서 잘 넣으시도록 네. 어떻게 보면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위험하다는 얘기 없이 막 장밋빛만 얘기하게 되면
되면 그 대통령 말씀만 믿고 잘못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완전히 한 가정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분만 망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좀 신중하게 위험을 잘 감안해서 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얘기를 해주셨고 부동산 얘기. 네. 사실은 100분한테 물어보면 100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이해운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거다. 공급이죠. 공급이다. 저는 문제는 아까 경제가 그러셨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면 문제는 공급이에요. 근데 이제 공급에 대해서 이제 지난 3년 반 동안 이 현 정부는 공급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공급 부족하다라고 이제 김현미 장관한테 국회에 있을 때 늘 얘기를 하면 모르시는 말씀은 공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늘 돌아오는 답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김현미 장관의 좀 문제는 제가 보면 사실 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신데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참모들이 보고를 할 때 잘못된 통계나 일부 오도된 통계를 들고 와서 막 설명을 할 때 다른 통계를 검증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틀린 통계 인용하다가 혼났잖아요. 집값이 11%밖에 안 올랐다고 얘기했는데 심지어 한국감정원 국토부 산하기관인 네네.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해서만도 거의 50%가 올랐다는 게 판명되고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김현미 장관은 자꾸 공급 없다는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서울의 경우는 95.9%예요. 네. 주택 보급률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100%면 적절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가구당 한 주택만 딱 맞게 가구 수와 주택 수가 똑같이 맞아떨어지면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옮겨가야 되는 공실이 네네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분이. 보급률은 적정 보급률은 학자들이 105%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9%가 모자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모자라는 공급인데도 계속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오히려 공급을 옥죄는 대책들을 24번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더 심해진 거죠. 그 사실은 이제 이번 몇 달 전부터는 이제 정부도 이걸 인정을 하고 공급을 늘리겠다 하고 공급책을 내놓겠다 하셨는데 나온 대책을 보니까 뭐가 속상하냐면 공급도 해갈이 돼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갖기를 원하면 그 원하는 수요를 해갈을 해줘야 가격이 뛰질 않거든요. 네. 근데 원하는 거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 엉뚱한 집을 자꾸 공급을 하니까 이 수요는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 대책을 내놔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계속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지표 통계를 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다 분석이 됩니다. 부동산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뭘 제일 원하냐. 한 서너 명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새 아파트 이걸 원하거든요. 새 아파트. 네. 네. 근데 아파트도 좋지만 그래도 새 아파트는 더 원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번에 11만 4천 원을 내놓는다고 한 거 다 임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집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수요가 충족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호텔 전세 기억하시겠지만 전부 다 원룸이 치중되어 있는 대책이에요. 지금은 원룸은 워낙 공급이 많아가지고 한동안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룸은 지금 공급이 넘쳐요. 네, 호텔에서 사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1인 가구 좀 젊은 층들은 예. 거기 만족도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항상 정책을 할 때는 네. 예산을 쓰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개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호텔이라는 것은 사실 숙박 기능을 중심으로 한 곳인데 네. 집은 숙식 기능을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 조리나 부엌이나 온갖 시설들이 지금 없잖아요. 네. 그걸 갖춰줘야 되니까 개조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예산은 가성비가 높게 써야 됩니다. 네.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 많이 이미 공실이 있어서 많이 차고 넘치니까 그건 그렇게 공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성비 높은 대책은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네. 공급을 해야 해갈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의원님께서는 지난 여름부터였죠. 네. 어쨌든 이제 주장하시는 바는 예. 민간 재개발 음. 그리고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셨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왜냐하면 공급이 많은 경우에 이제 공공이 공급하는 것은 주로 임대 쪽입니다. 임대가 아닌 주택을 공공이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주로 공급이 어디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공급이 나오냐. 그건 민간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네. 공급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옥죄면서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 393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정비구역이라는 게 뭐냐.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네네.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낡고 노후화된 그때
그때 공급됐던 대량 공급됐던 주택이 지금은 낡고 노후화돼서 유통기한이 끝난 집이잖아요. 네네. 그런 집은 허물어야 새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과도하게 정비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은 면이 있죠. 그래서 서울시 의회 용역 보고서가 이건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네. 26만 호가 그 행위 때문에 393곳의 정비구역 해제 때문에 26만 호 공급이 무산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무산된 공급 때문에 오히려 값이 뛰는 면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냥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짓겠다는 그 수요를 부당하게 가로막지 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허용을 해주라는 거예요. 네. 하나 지금 시간이 많진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또 다른 질문인데 네. 지금 임대료 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안 좋은데 좋죠. 그럼 임대료는 비싸고 돈을 못 내고 그런데 또 건물 주인들은 나도 생계형이다. 나도 생계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있고 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법안도 발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재산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정부가 어쨌든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이긴 하지만 정부 조치에 네. 순응하느라고 생긴 일들이잖아요. 영업 시간이 제한되기도 하고 네. 규모가 제한되기도 하고 네. 심지어 아예 그냥 방역 때문에 문을 닫으라고 폐쇄 조치를 한 것도 있고 근데 정부 조치에 순응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 이때는 정부도 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나 이런 나라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업이 피해를 보신 분들, 문 닫은 분들한테는 고정 비용의 90%까지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잖아요. 네네. 일본도 지금 그런 거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이라 정부 조치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도 일부 비용을 분담한다. 이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금 부분에서 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네, 그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그게 별로 잘 알려져 있지가 않고 별로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조금 더 올리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임대인들이 이 제도를 거의 모르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동네도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게 모르시냐고요?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알리고 네.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고 그래서 정부도 부담하고 임대인도 부담하고 그다음에 임차인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분들이니까 거기는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8895번님이 서울시장 나오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하셨죠? 네,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에 네, 한편에 네. 무주택 부부들에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네. 아주 착한 가격으로 땅값은 안 받고 건축비 플러스 알파 정도로 네. 저기 장기분할 납부 분양하는 거 제가 공약한 게 있거든요. 네. 꼭 찾아봐 주시고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훈 전 의원이었고요.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